개장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현재 빠르게 매도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 움직임 오늘 아침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키워드 놓고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 읽어주세요. 네, 최근 아침에 약하고 오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놓고 본다라면은 개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성향의 종목들이 좀 강세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벌써 환율이 10원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짝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미국의 어젯밤에 고용지표 나온 부분들이 조금 시장 기대치 좀 못 미쳤던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긴축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수량 전체적으로 지금 36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2435포인트입니다. 2420에서 30포인트 정도 지지력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2차전지 펫배터리 일부 코스모 화학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초반보다는 좀 약화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IT 섹터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모바일 기기 쪽과 관련되어 있는 헤드셋이죠. VR, XR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장비들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섹터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덱산 테코피가 급등한 모습이고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PCB 업체 중에서는 모바일 쪽에 강력한 코리아 서킷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업 결합심사 호주에서 승인 나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참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대형주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양극재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 약세이고요. 반도체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좀 말일 효과에서 벗어나서 바로 또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의 강세입니다. 좀 전에 덕산 테코피아,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을 좀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또 선익 시스템 이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IT 보면은 어떤 날은 핸드셋 관련돼서 좀 잘 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다만 반도체 섹터가 철저하게 좀 배제된 가운데 몇몇 부품 쪽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쪽에 무슨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시다시피 구글 글래스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애플에서 나오게 될 그 XR 기기 이제 눈에다가 이게 착용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들, OLED 소재주들, 장비주들까지도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제 덕산 테코피아 급등했고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덕산 네오렉스도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특히 이런 헤드셋 기기들과 관련되어서는 PCB 업체들의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모바일 쪽에 강세가 있는 코리아 서킷하고요. 최근에 실적 강세를 보여주는 대덕전자 강세 이어지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좀 기판 섹터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애플 효과와 구글 향후의 기대감, 새로운 기기로의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주가도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뉴스 이슈를 찾아서 시장의 반응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 쪽 많이 올라서 좀 쫓아가기는 좀 사실 애매하고요. 조금 조정받을 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덕산 테코피아 많이 올랐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바닥에서 좀 덜 오른 상태고요. 양매수 수급도 좋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리아 서킷도 이쪽에 좀 강한 회사인데요. 저가에서 좀 올라오고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일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역시 또 PCB 쪽에서 대덕전자 흐름도 일단 지금 최근에 흐름 괜찮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입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데 정책 기대감이 있고요. 수소 탱크, 저장해 놓는 곳, 강관, 파이프, 그리고 피팅, 이음새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수소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내일 있는 이 박람회 기대감도 상당하던데요. 수소주들 이제는 조금씩 빛을 보게 된 건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예전엔 좀 수소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현대가 이제 수소차, 상용차 외에 승용차 쪽은 안 한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움직이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캐나다에서 이제 수소를 들여온다. 그래서 관광업체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수소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자동차 쪽 관련해서 좀 기대감, 내년에 현대차가 수소차 내놓는다는 얘기 23년도에 지금 뉴스로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침에 좀 셌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등이 좀 강하게 올랐었고요. 그 외 수소는 두산 피오셀, 병원 피오셀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좀 살짝 약화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섹터주들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강간 피팅 업체들까지 특히 세아제강 같은 경우 좀 강했었습니다만 그 외 강간 피팅 업체들도 다 지금 시장 때문에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까지도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당 섹터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주가 이격도가 없는 종목들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9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죠. 그래서 학회 모멘텀이 다시금 바이오주들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참여 안 하는 업체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약 바이오들은 학회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신약 관련, 임상 관련 기대감들도 계속 유효합니다. 최근에 시세는 ST큐브하고 박셀바이오가 주도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신약 관련해서 한명품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이번 학회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강화된 이제 NK맥스들이 좀 강했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와 있는 올릭스 이런 부분들도 장 초반보다는 좀 약하지만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에서 임상적인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 조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미약한데요. 에비엘바이오도 그렇고 ST큐브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힘은 있습니다만은 시장 때문에 좀 되밀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다른 섹터, IT 섹터 좀 말씀드렸던 수소 섹터 말씀드렸던 정책과 비슷하게 오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빠르게 빨간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좀 접근하셔서 수익 내기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을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선수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좀 가지고 계시면서 지켜보신 전략이 좀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장세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종목들 매수하면 바로 빠지고요. 또 매도하면 또 바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입니다. 저도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서 손이 선뜻 안 나갑니다. 어차피 오늘 올라갈 때 내일 빠질 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요.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딱 폭이 큰 상태 속에서 뭔가 모멘텀을 자꾸 찾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낙폭과 대주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내지는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바이오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IT 기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트레이딩을 좀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확실히 시장이 좀 바닥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는 전략 내지는 주도주가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펫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유효하겠고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기판주들의 흐름도 일단은 변동성을 활용한다라면은 실적 모멘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주들의 주도주들이 조정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종목보다 좀 지수가 더 중요하고요. 지수 2420선대 잘 유지가 되는지 오전장 좀 잘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